우리 고용인의 차이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소공은 자격이 있죠. 예, 자격 있는 소공의 자격증을 걸어야 됩니다. 이때 소공이 거는 게 아니고요. 거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은 개공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의 자격증을 걸지 않았다. 예, 그러면 개공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제 부과될 수 있고요. 중개보조는 없고, 업무는 여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혜 제한, 아까 이거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초과하면 안 된다. 행정처분으로는 이제 소공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몸살인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개부조원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도 여기는 무슨 교육, 여기는 무슨 교육 이렇게 각각 받아야 돼요. 여기는 실무, 여기는 직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교육의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윤리적인 교육 뭐 3-4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연수교육도 받아야 돼요. 우리 이제 소공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고지 의무도 신설했어요. 고지 의무가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뭐임을, 중개보조원임을 우리 그 의뢰인한테죠. 예, 손님한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으시고, 얘는 양벌로 처벌을 합니다. 양벌. 예, 양벌이 무슨 말이에요? 양쪽 벌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같이 벌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고지의무 위반한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공을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벌로 받으니까 우리 이제 개공 입장에서 보면 중개보조원 현장 나갈 때 뭐라고 이렇게 꼭 얘기해 줘야 돼. 너 현장 나가서 꼭 무슨 의무 이행해라고, 고지의무 이행 꼭 해라 라고 하고요. 그걸 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으면 했는지 확인도 해야 돼. 확인도 해서 어디다가 이걸 써줘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볼 건데,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걸 써야 돼. 고지 의무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다 만들어졌고, 인장에 관련한 의무, 우리 소공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의 의무가 없어요. 얘는 왜 인장 등록의 의무가 없어요? 이제 도장을 찍을 일이 없죠. 자, 이제 서명 민날인의 의무에서 요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데, 먼저 서명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명은 둘 다 이제 서자랑 명자랑 다 한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이게? 이 명자가 이름 명자니까 이름을 뭐하고 쓰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름을 누가 쓰냐, 이게 그 주체가 중요해요. 이름을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이거를 자필 서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자필 서명을 해라라는 얘기는 대리가 안 된다는 거야. 대리. 예,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서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서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왜 대출 받을 때 뭐 대출 뭐 1억을 받을 때 보면 맨 밑에 이제 대출 확인서에 그 은행원이 뭐라고 쓰라고 그래?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자필로 쓰고 이름 쓰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런 거죠. 이것도 자필로 쓰고, 날인은 뭐를 찍으라라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서명 민날인은 다른 사람 대리시킬 수 있다, 아니면 본인만 할 수 있다. 이거는 본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항목이고요. 어디랑 이거 그 서명 민날인 하냐면 딱 2개만 하면 돼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나머지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소공은 뭐하고 뭐에만 서명 민날인 한다고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서명 민날인 할 건데, 이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거는 내가 책임질 일을 했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한다. 요거 다 별할게요. 요거 다 별하시고 여기 밑에다가도 별 잡으시고 밑은 0으로 하면 AND의 개념입니다. 다 중요해요. 중개보조원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중개보조는 그냥 단순한 것만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보시고 소공의 업무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소공을 고용하면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신고랑 다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공은 이거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의무는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의무랑 작성할 수 있다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걸 좀 달리 말하면 소공은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리고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결국에 누가 써야 돼?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개공한테. 개공한테 이게 의무가 있는 거고 소공한테는 절대 이게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작성할 수는 있다. 되게 잘 나오는 항목이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소공은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무가 아니니까. 다만 아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돼.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과 작성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하는 건데 개공이 바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공이 바쁘면 우리 이제 소공이 이거를 대행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소공은 인장을 등록을 할 때 이제 실명이 나타나 있는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7에서 30mm 이내에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데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이 별도의 주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서명 및 날인은 요거 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채색별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한다. 자, 여기 이제 칠판을 잠깐만 이제 전자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쪽 별하고 이쪽 별하고 요 내용과 요 내용 혼동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작성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작성은 안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뭐는 꼭 해야 돼. 서명 및 날인은 꼭 해야 돼.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작성하는 것과 서명 및 날인은 별개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은 의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소공은 확인 설명, 손님이 이제 뭘 물어보고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의 의무가 있고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뭐 거짓으로 한다든가 또는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자격정지 이런 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소속이라고 하는 거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중소속을 평상시에 하게 되면 소공한테는 뭐예요? 자격정지. 이미 자격정지 먹었는데 또 이중소속 걸리면 그러니까 두 번째 걸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을 취소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소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격증 개시 아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자격증 소공의 자격증은 걸어야 되는데 거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으면 개공이 제재 받고 이 제재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0과태료. 그래서 개시물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과가 있고요. 행정처분, 우리 소공은 자격정지,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된다. 자,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한번 제가 법조문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 나는 중개보조원이에요. 미리 알려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같이 현장 나온 그 중개보조원이 나는 중개보조원이라고 고지를 하면 여러분 손님이에요?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 실력이 없다고?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잖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할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뭐 내일 수술 날짜야. 예. 근데 이제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싹 지나가서 간호사한테 내일 수술하다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사람도 있나? 그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사가 지나가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한테는 물어보지 말고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개공이나 소공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가 나오기 전에는 중개보조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예? 뭐 예를 들자면 땅 보러 가가지고 저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중개보조원이 뭐라 그래?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땅이 50평짜리인데 49평으로 이렇게 꽉 차게 올릴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올릴 수 있대. 500층 올릴 수 있냐니까 500층 당연히 올린다고 얘기하고. 에?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뭐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 제한도 있고 고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다 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고지 의무가 생긴 거고요. 이거 위반하면 아까 얼마의 과태료가 있다 그랬어요? 500.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양벌이 적용이 된다. 양벌이 적용이 되면 누구랑 누구를 같이 처벌. 중개보조원과 개공을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벌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요. 면책이 또 있어요. 면책이라는 게 뭐죠? 면책이 책임을 면한다. 근데 이제 면책은 언제 되냐면 개공이 그 중개보조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개보조원 현장 내보낼 때는 그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너 현장 나가서 꼭 고지해라. 그거 갔다 오고 나서 확인도 하고.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면 오해과태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책임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책임. 예.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의무가 이제 있죠. 의무가. 예. 의무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의무는 법률에 뭐 이거 해라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내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면 의무가 또 생겨요. 이제 그거 이제 채무 부담 행위라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럼 내가 의무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이제 그 부담 갖게 되었으면 이거를 뭐 해야 되냐면 의무는 뭐 해야 돼? 이행해야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응? 그러니까 처벌받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모아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담하는 거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책임을 져야 돼. 책임. 근데 그 책임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첫째, 민사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정우성이가 자기 아들은 책임진다고 했대요.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뭐 대국민을 상대로 내 아들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다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법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책임을 민사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그 자기 아들내미가 막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책임은 못 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막 그 자식이 뭐 밖에 나가서 뭐 사고 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 대신 뭘로 부담하는 것만 돈으로 민사 책임은 지겠다는 거예요. 행정상 책임도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자 이제 그 정우성 아들이 무면허로 그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약에 친 거야. 그러면 정우성이가 책임질 수 있어 없어? 못 져요. 돈으로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민사 책임. 근데 공인들은 그러니까 공인 뭐 우리 정우성이는 이제 뭐 완전히 그 연예계 스타니까 스타 중에 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레벨이 있는 친구들은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여기 우리가 다룰 거는 아닌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막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뭐 기자회견을 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뭐 몇 년 전에 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양육비 딱 3달만 보내고 이후로 안 보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사회적 책임도 공인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공은 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무슨 책임까지 부담하진 않아요. 사회적 책임은 없어. 그 대신 이런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은 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민사 책임만 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우리가 고용인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낳지도 않았지만 얘를 고용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지는 책임보다도 더한 책임을 져줘야 돼. 어떤 책임? 형사 책임이랑 행정상 책임이랑도 져야 돼. 그 왜 그러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봐버리니까. 개공. 그러니까 내 행위로 보는 거니까 이런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시게 된다고. 어떤 생각? 나중에 나 고용인 고용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책임을 우리가 이제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고용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 업무를 좀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얘가 뭘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실 있으면 얘가 민사로 손해배상 해줘야 돼. 이 민사 책임은 돈으로 물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공은 얘가 과실이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책임을 부담하냐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도 누구한테 과실이 있으면, 고용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개공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인 내 입장에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다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책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이거는 면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과실이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아요. 민사 책임은 면책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만약에 손해가 1억이 났어, 손님한테. 그러면 잘못은 얘가 했죠. 근데 얘도 연대 책임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과실률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무과실이긴 하지만 얘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둘 다 5천만 원씩 배상을 해야 돼. 연대에서. 근데 이 5천만 원의 연대 책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못 갚으면, 그러니까 5천만 원도 못 갚으면 나머지 5천만 원도 누가 갚아야 돼? 얘가. 그럼 그거는 연대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나 혼자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럼 나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서 인정하는 게 구상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사 연대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그럼 구상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권리인 거예요. 혼자 물어준 개공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지 못했던 고용인을 상대로 이제 행사하는 게 바로 구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책임으로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고용인은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를 받을 수가 있냐면 징역을 받을 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벌금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고용한 개공은요,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개공 안에는 개인도 물론 있지만 누가 들어가죠? 법인.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들어간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 이거를 놓치면 한두 문제 틀린다고. 자, 개공 안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법인. 그럼 법인이 고용인을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잘못한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징역형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법인한테 뭐를 때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 징역. 징역형은 신체형이니까 사람한테만 부과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것, 요 법조문 중에서 이걸 해당조라고 하는데 얘는 빼고 뭐만 가져올 거예요? 벌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채색 잡아줄게요.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럼 돌려 말하면 무순형은 과하지 않고 징역형 안 하고 벌금형만 때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예외 입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외. 이 예외라는 거는 면책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면책이 있어요. 자, 면책은 아까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면책이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형사는 면책이 있어. 근데 민사는 면책이 없고. 이거는 따지고 보면 양벌이에요. 왜 양벌이냐면 둘 다 처벌하니까. 네, 둘 다 처벌하니까.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으로는, 그러니까 행정상 책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면허가 어떻게 돼? 취소 내지는 정지 먹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에서 뭔가 취소나 정지를 먹을 건데, 소공 같은 경우는 행정상 책임이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먹어요. 근데 중개부조는 행정상 책임이 없어요. 이 행정상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면허자가 운전하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 돼요? 안 돼요? 에? 무면허자가 안 되죠. 왜 안 돼?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받을 게 없기 때문에 행정상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완전히 땡 잡은 건가?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그 대신 뭐를 좀 더 세게 받을 수 있어. 요거. 형사책임. 그러니까 무면허자가 운전하면 형사처벌 바로 형사 입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는 좀 더 세게. 다만 이제 소공은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 개공은 이제 등록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고용인 때문에 뭐를 취소당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나 가벼운 거 업무 정지 같은 것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개공이 자격 취소를 먹는다 안 먹는다? 고용인 때문에 안 먹어. 이거는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개공 입장에서는 고용인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는 당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까지는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면 자격 취소가 되긴 하죠. 근데 고용인 때문에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고용인 뭐 하고 싶어요? 고용 안 하고 싶지.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여기다 덧붙이면 너무 심한 책임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거죠. 네? 너무 심한. 이 중에서 민사, 형사, 행정상 중에서 뭐가 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민사, 형사, 행정상 중에서 뭐가 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민사? 민사가 제일 심해? 저는 요거 형사가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튼 우리 개공한테는 엄청난 책임을 이렇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공갑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 항상 이제 우리 출제를 할 때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개공을 갑으로 주고 이 자리에 을을 줄 때 중개보존으로 주든가 소공으로 주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잘못은 누가 하고 을이 하고 이제 얘랑 둘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이제 그런 스타일로 냅니다. 틀린 거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을은 중개보조원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OX.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개공입니다. 근데 개공이 뭐래요? 무과실이래. 개공이 무과실이래요. 그러니까 개공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얘기야. 고용한 거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책임이 있다 아니면 그러면 무과실이면 당사자인 을한테만 그 책임이 한정된다. X죠. 이렇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도 책임 있는 거야. 개공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니까 연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2번이 틀린 거지. 자, 3. 을로 인하여 손해 입은 의뢰인은, 자, 손해 입은 의뢰인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뭐를 지금 입었으니까, 손에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 하냐면 채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졌으니까 채권자가 된 거잖아.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 거냐면 갑하고 을에 대하여. 근데 이 갑하고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지. 맞죠? 얘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대에서 청구할 수 있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연대에서 청구한다는 게 뭔 말이야? 야, 너네들이 같이 갚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재밌게도 뭐라고 해놨어요? 또는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그 손해 입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이 중개보조원, 너는 빠져, 너는 종업원이니까 빠지고 너가 갚어. 너는 빠지고 너가 갚어. 너가 이제 그 사장이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선택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연대 채무니까 채권자 입장에는 이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면 선택받으면, 얘가 만약에 선택받으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선택받았다 그러면 인정하는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구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상권은 그 을한테도 생길 수 있어. 왜냐면 이 채권자가 선택을 개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을 선택한 거야. 너가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개공 너는 빠지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얘는 좀 그 혼자 갚으면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거니까, 개공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구상권이 인정된다. 연대 책임에서는. 다만 이제 구상의 범위가 이제 과실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번, 을의 과실로 갑이 손해배상을 했다.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거야. 과실은 을이 저질렀고 손해배상은 갑이 했고, 뭐 이러면 뭐를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5번, 을의 개공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이 금지행위는 아직 안 배우셨는 건데, 이 금지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3천짜리가 있거나 1년 1천짜리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자,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이요? 3년 3천, 1년 1천. 이걸 위반하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받는데, 이러면 갑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준 거잖아요. 근데 이 3년 3천,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상취가 병과되어져요. 여기는 별 3개 잡을게요. 금지 행위는 절취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안 배우시긴 했는데, 상취에 있어. 상취,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면 마지막 말을 뭐라고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어요? 등록이 취소된다 아니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지행위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재작년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고용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OX. X. 이 지문은 참 허접스럽네요. 그죠? 자, 2번, 소공을 고용하려는 개공은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이랬는데, 자, 우리가 고용하려는 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신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그럼 업무 개시 전이면 고용을 하고 업무 개시 전이에요? 아니면 고용 안 하고 업무 개시 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계약이라는 거를 하고 업무를 시켜요? 아니면 그냥 신고 먼저 하고 업무를 시켜? 고용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업무 개시 전 사이에 하는 거죠. 그렇죠? 요때 하는 거잖아. 근데 미리, 고용계약 전에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얘가 업무 개시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3번, 개공은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럴 수 있죠. 종료일로부터 며칠 안에 종료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10일. 3번 맞았네. 자, 4번, 개공, 소공의 고용신고를 할 때
해당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책 앞으로 쭉 넘겨가지고요. 실무교육 아니 그러니까 교육 우리가 그 박스 있는 데 있었잖아요. 지지난주 문제 쪽에서 보면 2장 맨 끝쪽일 거예요. 2장 맨 끝쪽. 페이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 페이지 맞아. 그 페이지 34페이지. 34 한 장 넘겨봐요. 거기 넘겨가지고 34페이지 맞죠? 34페이지 우측 보조단에 34페이지 우측 보조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의 수료증들을 뭐 첨부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정도에 보면 고용신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고용신고 나오죠. 근데 고용신고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좀 해볼래요? 그래 놓고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고용신고할 때 수료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데 고용신고할 때만 수료증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고용신고를 할 때 수료증을 내라고 하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수료증을 주니까. 근데 이게 또 실무에서 또 좀 쟁점이 있는 게 뭐냐면 소공을 만약에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우리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 때문에 다음 주는 안 되고 다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개공이 출근하기 전에 다다음 주 출근하기 전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실무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이렇게 내야 되거든. 뭐 13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출근하러 가는 개공이 돈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소공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난 며칠이나 근무할지 몇 달이나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13만 원이나 주고 내가 내 돈으로 교육받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막 해봐요. 검색을 해보고 뭐를 이제 찾아내냐면 누군가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올린 거를 스캔 받아서 올린 거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위조해가지고 그걸 갖다 준 거야. 예를 들면 개공한테. 그래서 그거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 그래서요 이 고용신고할 때 교육 수료증은 안 받아요. 이게 위조 변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청에서 확인해 버립니다. 이거 위조 변조 사건이 많아서 이거는 제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제출을 하는 게 맞고 고용신고할 때만 안 내요. 자, 5번 개공은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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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외국인이 결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외국인이 결격이면 고용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이 확인해요? 아니면 자기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 내야 돼 서류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얘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인장은 도장을 말합니다. 인장은 도장을 말하는데 도장을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도장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도장인데요. 이 인장을 등록하는 그 의무자랑 시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공 및 소공. 이 개공 및 소공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주어에는 지금 누가 안 들어간 거야?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런데 빨리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하고 싶으면 우리 개공은 언제 같이 해도 되냐면 개설 등록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만약에 소공 같으면 뭐하고 같이 해도 되냐면 고용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인장은 늦어도 언제까지는 꼭 등록해라. 업무 개시 전 도장은 꼭 등록을 해라. 그리고 인장을 혹시라도 변경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인장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꿨으면 얼마 안에 인장을 변경 등록을 좀 해줘야 되냐면 7일, 요거 좀 7일이 잘 나오는데 7일에다가 채색 별 하나만 잡을게요. 7일. 네. 자,
7일이 이제 2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지지난주에 7일 안에 뭘 해주죠?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안에 통지, 그게 7일이었고 지금 보니까 인장을 변경 등록은 며칠 안에 변경 등록해라?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장을 바꿨으면 꼭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개공하고 소공 모두에게 부담하는 의무이고, 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얘는 내려가 봅니다. 인장에 관련한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다 채색 잡을게요. 제목만. 첫째, 인장은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고 써야 돼.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의 의무가 있어요. 인장을 등록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책임도 안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하면 변경 등록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명 밑날인하거나 점날인 또는 날인, 이렇게 이제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 밑에 거 모르셔도 괜찮아. 뭐만 기억할 거냐면 밑날인만 기억할 건데, 이거는 AND의 개념이라 그랬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중요한 서류에 밑날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과목에서 뭐하고 뭐를 중요하다고 본다고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서명 밑날인 해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2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 또는 날인하거나 뭐 점 날인하거나 하면 됩니다. 자,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7일 안에 변경 등록 해라 그랬고, 이거는 누구랑 누구한테 의무냐면 개공하고 소공한테 의무이고요. 이 3가지 의무 중에서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개공이 인장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해서 인장은 정지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장을 어떤 거를 등록할 건가를 이제 등록 인장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법인은 주된 사무소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개인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 1개. 예. 근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요, 요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법인 인장. 이 법인 인장은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감. 여러분, 인감이 나는 뭔지 모르겠다. 제가 어제 어떤 이제 학원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인감이라고 강의를 했더니 질문을 했어. 어떤 친구가 인감이 뭐예요? 이렇게. 인감이 뭐예요? 인감도 그냥 도장이죠. 근데 이 인감은 어떤 인감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이 도장을 법인 인장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해 놓은 인장, 이거를 인감 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법인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도 가능해요? 개인. 그럼 그 대신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되겠죠. 그러면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이걸 하는데, 개인은 어디 가서 인감을 등록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제 인감을 등록해 놓고 그걸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법인 인감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 있을까요? 하나. 우리 법인 하나당 인감 하나밖에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사무소는 시군구 단위로 막 수백 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느냐? 얘를 등록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해도 괜찮아. 이게 분사무소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뭐나 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법인 인장이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된 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돼? 법인 인장.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뭐나 뭐. 법인 인장이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러면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두 개는 따로 인장을 가져가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가름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인장등록 신고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서. 근데 내가 등록 신청하러 오늘 왔는데 도장을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했어. 그러면 여기다도 체크.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개설 등록하러 왔는데 오늘 뭐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인장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어디에만 체크? 여기만 체크하고 여기는 공란으로. 그럼 나중에 다시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공란으로 놓고 여기만 체크해서 내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두 번 할 불편하니까 뭐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게 편리하겠네. 인장을 가져가서 등록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이거 이제 종별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체크. 이건 뭐 크게 볼 거 없고. 법인은 뭐를 내는 걸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인감증명서. 법인은 인감증명서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얘랑 같이 할 때 갖다 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개인들은 뭐를 가져가야 돼? 개인들은요 인감도장을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개인들은 뭐를 가져가야 돼? 인장을, 도장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인은 뭐만 가져가면 돼? 인감증명서.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사무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분사무소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에다가 이 도장을 등록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사무소에다가 법인 인장을 등록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인감, 어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건가를 사용인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법인의 대표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을 서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도장하고 이 법인 인감하고 쌤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도장을 우리가 이 분사무소에서 쓸 건데 이 도장은 이 도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만 갖다 내면 되겠어? 사용 인감계. 예. 그러면 이 도장하고 이 도장이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 찍으면 이거 찍은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만약에 분사무소가 50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사무소 50개 있으면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겠나 생각해. 사용인감을 몇 장? 50장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인감이 똑같으면 이것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용인감에다가는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1번부터 뭐 가령 50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13번 도장이다. 그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놓는 거예요. 13번은 무슨 분사무소에서 쓰는 거. 그래 놓고 요 도장과 이 도장이 쌤쌤이다라고 알려주면 요 도장만 찍으면 요거랑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뭐만 갖다 내면 되고 인감증명서, 분사무소는 사용인감계만 내면 된다. 법인에서는 따로 도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좀 돌아오셔서 개인들은 뭐를 등록할 거냐? 개인인 개공과 이제 소공인, 여기 다 개인 자연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공적인 장부에 기재된 거잖아요. 공적인 장부라는 거는 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가 공적인 장부니까 이 성명은 실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명이나 가명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명. 그러면 실명이 기재된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이제 사이즈가 제한이 좀 돼요. 얼마에서 얼마로 제한이 되냐면 7에서 30mm 이내로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밀리미터라는 단위는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상적으로 쓰는 단위로 좀 바꾸면 어떻게 돼? 센티미터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cm는 겁나 크는 거고 0.7cm 그리고 여기는 3cm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0.7이면 뭐 아주 쬐끄만하고 3cm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면 요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장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인장이 만약에 이만하다. 이게 뭐 대통령의 인이다. 이만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개공의 인장이 이따만 하면 이거 개공의 인장이 그러면 누구의 위신이 안 서겠어요? 대통령. 그래서 이거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치는 3cm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고서,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신고서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는 인감이다, 인감은 아니다. 인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감, 인감 아닌 거. 다시 한번, 인감은 사전에 신고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신고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실명 인장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도장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내가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고 사무실에다 항상 놓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집에서도 인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감을 만약에 내가 잘못 관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막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막 인감만 있으면 집 팔아먹을 수도 있고, 무슨 뭐 등기권리증 없이도, 또 보증도 안 서줬는데 보증을 서준 걸로 되기도 하고, 또 미스가, 결혼 안 한 미스가 유부녀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뭐만 있으면요, 인감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인감 관리를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개인들은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 인감 아닌 거를 그냥 실명 인장을 등록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 관련해서는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 문제는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인장의 등록 틀린 거라고 했는데, 개공 및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청에 등록해야 된다. OX. O.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OX. O. 자, 법인의 인장 등록은, 요 앞에 주어가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 보면 인감증명법 이렇게 줬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는데, 정확히는 틀렸어요. 이 3번이. 왜 틀렸냐면 인감증명법은 개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러면 법인은 인감증명법 아니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상업등기규칙이라고 받아야 돼. 다시 한번, 개인은 인감증명법이 맞지만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이라고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여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요, 임의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임의성을 주는 게 아니라 선택성을 주는 거야. 뭐하고 뭐 중에서 선택. 분사무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법인 인장이나 아니면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이 선택성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5번.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 주어가 개공이에요. 주어가 개공인데 인장에 관련한 뭔가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뒤에 뭔 정지로 받아야 돼? 업무정지. 만약에 주어를 소공으로 바꾸고, 자, 소공이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무는 아니지만 쓸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소공이 만약에 계약서를 썼는데 등록된 인장을 안 썼다. 그럼 여기를 뭐로 받아야 돼? 자격정지.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서 받는 제재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